제가 몇 달 전에 올렸던 오형식 영상에서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처럼 과거 분사인지 과거 동사인지 또는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이런 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분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중요 포인트까지 전체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사는 왜 써야 되는 걸까요? 바로 아래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광고를 영어로 바꿔볼까요? Famous advertisement. 그 다음, 헌신적인 직원도 영어로 바꿔볼게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유명한이란 단어는 popular, famous처럼 딱딱 생각나는 형용사가 바로바로 기억이 나는데, 헌신적인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멍해집니다. 자, 근데 얘는 형용사가 맞거든요. 뭐뭐인, 뭐뭐는 이건 형용사잖아요. 자, 이때 불현듯 머릿속에 dedicate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dedicate이 헌신하다 또는 헌신시키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빌려옵니다. 헌신하는 dedicated이라고 쓰시고 직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employee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분사를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형용사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의 풀이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없는 형용사를 만들 순 없잖아요. 비슷한 뜻의 동사를 가져와서 형용사를 만든다. 그게 바로 분사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단어를 2개 드렸는데 첫 번째는 detail, 자세하게 하다, 상세히 하다라는 뜻의 동사. 두 번째는 write, 쓰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detail 먼저 바꿔볼게요. 현재 분사가 되면 그 뒤에 바로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detailing. 그 다음 과거 분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ed를 붙여서 detailed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detailing처럼 ing가 붙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해석이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돼요. 능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다음 과거 분사가 되죠. 그러면 하는이 아니라 뭐뭐 된 이라는 뜻이 되고 이건 반대로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오른쪽 보시면 detailed라고 돼 있죠. 이거 과거처럼 생겼잖아요. 과거 동사. 그쵸? 상세히 했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detailing 얘도요. 상세히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ing나 ed는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보고 분사인지 아닌지 갑자기 머릿속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고민 1초만에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구조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구조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하면서 동명사인지 아니면 뭐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이것만 계속 헷갈려해요. 여러분, 구조 분석하면요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분사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맞아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명사 역할하는 동명사랑 당연히 다른 위치에 올 거고, 마찬가지 과거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할 거죠. 그러면 얘도 어디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에 올 거예요. 동사 자리에 와야 얘가 과거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 어떻게 구별해요? 과거인지 동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분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다. 그쵸? 물론 나중에 하나 더 할 겁니다. 형용사다.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ing와 pp는 능동과 수동을 나타내는 거지 시제를 담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디테일링이 동명사인지 디테일드가 과거인지는 구조 보면 압니다. 절대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세요. 아셨죠? 기초 탄탄하시면요. 이전에 영상 잘 따라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저 믿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write를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바꿔볼 텐데 현재 분사가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writing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write는 불규칙 동사죠. 그래서 그냥 ed 붙여서 전부 다 과거 분사 되는 거 아니고 불규칙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그 pp 자리에 있던 그 3단 변화 기억나죠? 마지막 자리에 있었던 그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해석은 마찬가지 쓰는 이란 뜻이 돼요. 현재 분사일 때. 그리고 과거 분사 written이 되면 쓰여진 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살짝 스포를 했는데 분사의 역할은 형용사뿐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사실은 형용사가 주된 역할은 맞아요. 이게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역할입니다. 자, 근데 부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when절, while, 뭐 if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막 주어 같으면 생략되고 뭐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아마 있을 건데요. 이 분사 구문은 제가 지금 기초 강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분사라는 건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대신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복습. 그렇죠. 명사 너무 잘했어요. 수식. 두 번째요. 그렇죠. 보어였습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 오형식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분사든 관계대명사든 뭐 뭐 접속사든 이런 건요. 기초적인 게 안 되면 뒤에 건 할 수가 없어요. 알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자, 명사 수식 또는 보어예요. 그 말은 분사, 동사 뒤에 ing가 붙거나 pp인 아이들이 마찬가지 똑같이 명사를 수식할 때도 있고 또는 보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라고 정의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뭘까? 얘는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분사가 부사로 쓰인다면, 즉 분사 구문으로 쓰인다면 얘는 완전 문장 앞이나 또는 완전 문장 뒤에 이 완전 문장에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고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가 분사인 거예요. 네, 분사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으시면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예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현재 분사 예문부터 갑니다. 현재라는 건 여기서 진짜 시제가 현재라는 게 아니고 ing 형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제 없습니다. 분사는 능동, 수동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1번, 너부터 speech까지가 주어져. 그 다음에 left, 동사죠. 그 다음에 a lasting impression까지가 문장의 목적어. 즉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impression, 인상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서 이 lasting이 하는 역할은요? 맞아요. 수식이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로 lasting, 즉 현재 분사가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주어는 the supervisor, 동사 saw, 그 다음에 목적어 the interns. 아, 그러면 learning부터 이건 수식인가 봐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이 문장에 쓰인 동사 see 같은 경우는 지각동사라고 해서 I see you, 뭐 아바타 그때 명대사였죠? 그런 것처럼 그냥 바로 목적어를 쓸 수도 있지만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지 본다. 즉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를 뒤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행동을 강조할 때 ing 분사를 쓸 수 있거든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예전 했습니다. 이거 오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있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를 쓰는 게 오형식 아니에요? 그죠? 보어는 무슨 품사가 된다 그랬어요? 형용사 또는 명사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learning은 형용사로 쓰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interns가 하는 행동을 부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그 상사는 인턴들이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해서 이 learning은 형용사로서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은요. monitoring expenses closely. 이거 보자마자 비용을 면밀하게 감독하는 것 이러고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콤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딱 끊어요. 가장 중요한 문장의 주어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the finance team입니다. 얘가 문장의 주어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monitoring부터 closely가 온 이유는 그렇죠. 100% 수식. 이렇게 the finance team부터 reduction까지 완전 문장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콤마 찍고 수식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부사잖아요. 근데 부사가 closely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monitoring expenses closely. 이 분사 구문 전체가 어떤 역할? 맞습니다. 부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완전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과거 분사도 보겠습니다. We ask you to provide written consent. 자, 우리는 네가 provide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written consent. 그때 그 consent라는 동의서 앞에 written은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as부터 콤마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The draft 주어죠. 이게 초안이라는 뜻입니다. He sent you 다음에 하겠지만 여기 he부터 you까지는 이렇게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너에게 보낸
보였던 초안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the draft가 주어. 자, 동사는 appeared 보였다. 근데 어떻게 보였다? 보충이 필요하죠. 그때 나와 있는 게 바로 organized. 자, 해석은요. 정리된 또는 체계적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가 너한테 보냈던 초안은 체계적으로 보였다. 자,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보어의 역할로 분사를 쓴 경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pleased. 여기서 please를 제발 이러시면 안 되죠. please는 기쁜이란 뜻이에요. 자, 갑자기 기쁜? 이러면 빨리 뒤로 가서 그렇죠. 콤마를 딱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 있는 pleased부터 콤마까지는 필요 없는 수식어구. 이것까지는 아시겠죠? 자, 진짜 주어는 the company, 동사는 has chosen 해서 그 뒤는 완전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럼 앞에 있는 pleased부터 sales까지 하는 역할은 그렇죠. 수식이에요. 그리고 완전 문장 앞 또는 완전 문장 뒤에 이렇게 ing 또는 pp 형태로 오는 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얘는 부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즉 생략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러면 분사 구문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제가 자세히 다루긴 할 겁니다. 얘가 만약에 현재 분사예요. 능동이면 뭐뭐 하면서. 그 다음 수동이에요. 그러면 뭐뭐 되면서.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이건 정말 문맥에 따라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생략해서 쓰는 이유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문장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판매에서의 sudden increase, 갑자기 증가가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판매에서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회사는 유럽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했다. 분사는 형용사로 주로 쓰입니다. 그게 맞아요. 대신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서 얘는 조건이 있었죠. 그냥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완전 문장 앞에 또는 완전 문장 뒤에 쓰면서 콤마 찍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콤마 찍고 ing, 콤마 찍고 pp. 아시겠죠? 또는 ing로 시작하고 끝에 콤마, pp로 시작하고 끝에 콤마. 이런 거를 여러분이 분사 구문의 형태구나 라는 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BCD 보기 보시면 inspire로 시작이 되고 끝부분이 조금씩 다른 품사 문제예요. 빈칸짜리 앞, 뒤만 봐도 된다 그랬죠? 앞을 보니까 remains라는 이 형식 동사가 보입니다. 주어는 the director부터 documentary. 자, 그 감독의 최근 다큐멘터리가 remains,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자, 빈칸 자리는 누가 봐도 맞아요. 보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어의 품사는 형용사. 좋아요. 근데 ABCD 보기가 전부 다 뭐예요? 동사인 거예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 2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ing, 두 번째가 pp. 그래서 ABCD에서 B랑 C만 남기고 버립니다. 그 다음 B번에 있는 inspired는 뭐뭐 된 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 C번의 inspiring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해석하면 답이 나오겠죠. inspire 무슨 뜻입니까? 영감을 주다. 다큐는 영감을 주는 다큐일까요? 영감을 받은 다큐일까요? 영감을 주는 다큐입니다. 정답은 C, inspiring. 자,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보기 하나하나를 해석하셔도 되지만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형용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어휘처럼 암기하시면 훨씬 빠르게 정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ing로 표시된 단어들을 pp로 찍거나 또는 pp로 표시된 단어를 ing로 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 없으세요? 방금까지 설명이 다 이해가 가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이고 다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문제만 풀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1번과 2번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요. 보기의 형태가 같죠. 1번에 있는 보기도 ed와 ing. 그리고 2번에 있는 보기도 ed와 ing. 즉 pp, ing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근데 이 1번과 2번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빈칸부터 policy까지가 앞에 있는 핸드북을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자,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죠. 명사 앞에 이게 ing 분사의 자리인지 또는 pp의 분사의 자리인지 물어볼 때 있을 거고요. 또는 명사 뒤에서 ing의 형태 분사인지 또는 pp 형태의 분사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때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할 때 이땐 무조건 이렇게 묶으시고 능동수동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분사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능동수동을 알려면 그렇죠. 수동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수동태를 알려면 동사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동사의 특징 알려면 그렇죠. 오형식이랑 또 팔품사 이런 거 해야 되죠. 요게 선행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요 화면에 있는 내용 꼭 인지를 하신 뒤에 아까 봤던 보기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네,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invited, ed가 되면 초대된 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inviting 이라고 하면 초대하는 이라는 뜻보다는 사람이 가고 싶은 매력적인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떤 방문객들만 볼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초대된 방문객이겠죠. 정답은 invited. 자, 2번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요. 그럴 땐 빈칸부터 이렇게 policy까지, 즉 동사 전까지 꾸미는 부분을 정확하게 묶어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뒤에서 수식할 때는 능동과 수동을 보자고 했었죠. 능수동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맞아요. 그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 명사의 유무에 따라 명사 있으면 능동, 명사 없으면 수동, 그렇게 했던 게 능수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뒤에 policy까지 정확하게 묶어야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알 수 있어요. 빈칸 뒤에 명사 있습니까? 있잖아요. Our company's policy.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게 되니까 그럼 빈칸은 그렇죠. 능동의 형태인 detailing 해서 정답은 ing가 답입니다. 자, 2번 문제 풀 때 혼자서 디테일은 상세히 하다니까 상세하게 된, 상세하게 하는 해석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건 거의 눈으로 빈칸 바로 뒤에 명사 유무 보고 1초 만에 찢는 문제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립니다. 1번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해요. 대신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빈출 단어들 있죠? 미리 외우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project라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죠. 이럴 땐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suggested 같은 경우는 제안된 프로젝트, suggesting은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뭘 제안하는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된 프로젝트, 정답은 suggested. 자,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our부터 team members까지 묶어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분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럴 땐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trained가 되면 훈련 받은 멤버들, training이 되면 훈련시키는 멤버들입니다. 훈련을 받은 멤버겠죠. 정답은 trained. 자, 3번의 분사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demand, 수요라는 단어를 앞에서 수식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해석해서 푼다고 했었죠. 그런데요, 여기 보기로 나온 grow 같은 경우는 자동사입니다. 예전 수동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바로 자동사는 수동형이 없다였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만약 보기에 자동사가 있다면 ing 형태인 분사는 존재하지만 pp 형태의 분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첫 번째 보기였던 grown이란 단어는 절대 올 수 없다는 거죠.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형인 pp 형태로 분사를 쓸 수 없다. 자, 그럼 정답은 자동적으로 growing이 될 겁니다. 증가하는 수요란 뜻이에요. 자, 4번 역시 proposal이란 단어 앞에서 수식을 하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는데 approved가 되면 승인된 제안이고요. approving 하면 승인하는 제안이 됩니다. 이때는 승인된 제안이 이제 시행할 준비가 됐다라는 뜻으로 정답은 approved.
자, 5번은 분사의 위치가 명사 앞이 아니라 명사 뒤네요. 그럴 때는 수식하는 부분을 쭉 묶어줍니다. 만약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할 때는 그렇죠. 능동, 수동만 보기로 했었죠. 바로 뒤에 user experience라는 명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enhancing, 능동이 정답. 자, 6번 볼게요. 꾸미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꾸미는 부분을 이렇게 괄호 묶은 다음에 분사 바로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in 같은 경우는 전치사죠. 명사가 아니에요. 즉 수동자리라는 겁니다. 정답은 result. 그 다음 7번은 분사부터 account까지 묶어주시고 그 분사 바로 뒷자리가 명사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수동, 정답은 sent. 자, 마지막 8번요. 마찬가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니까 꾸미는 부분 묶어주시고 sales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 형태인 정답은 boosting. 제가 알려드린 팁 꼭 활용하셔서 분사 문제는 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포인트는 기초반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80% 이상이 틀리는 그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문제를 드렸죠, 여러분이. 먼저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자, 풀어볼게요. 빈칸 자리는 A, B, C, D 어휘 문제예요. 특히 어떤 어휘예요? 형용사 어휘죠. 빈칸 앞에 보니까 동사는 was입니다. 즉 주어에 대한 보충을 빈칸이 해주는 거예요. 주어 부분이 아주 길지만 사실 이거 하나만 보면 되죠. feedback. 그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은 이라고 했으니까 피드백은 빈칸이다 이렇게 줄여도 돼요. 그때 A번에 피드백은 마지막이다, 완결이다, 이상한 것 같아. X. 자, 그 다음 B번 해석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선 남겨놓을게요. 세모. 그 다음 C번에 extended 이러면 연장된 이런 뜻이죠. 피드백은 연장됐다? 뭔 말이야? 말 안 돼요. 그래서 B와 D 둘을 남기고 둘 중에 답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D번에 있는 satisfied는 만족스러운. 레스토랑의 그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 피드백이 참 만족스러웠구나 해서 정답 이렇게 찍죠. 오답입니다. 자, 정답은요. B번에 나와 있었던 favorable 이란 단어예요. 자,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favorable은 호의적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참 좋았다, 압도적으로 좋았다 라고 해서 답이고요. D번에 있는 이 satisfied를 답으로 찍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스러운, 만족하는 뒤에 이 어미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D번의 해석이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화면 보시면 satisfy라고 제가 동사 원형을 지금 써놨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봐요. satisfy의 해석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만족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자, satisfy는 만족하다가 아닙니다. 만족하는 건 정말 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족을 주다, 만족을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냐고요? 너무 중요하죠. 결국 satisfying과 satisfied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동사의 해석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ing를 붙이든 ed를 붙이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어낸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린 만족시키다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ing가 붙으면요. satisfying이 돼서 만족을 주는 이란 뜻이 될 거예요. 만족시키는. 그리고 satisfied가 되면 만족된. 이거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쵸? 만족을 느끼는 이런 뜻으로 바뀔 겁니다. 자, 잠깐 올라가서 D번이 안 됐던 이유는요. 피드백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는 만족을 주는 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보기에 satisfying이 있었다. 그러면 답은 D번이 돼요. 아유,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사람은 PP, 사물은 ing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배워봤는데 사람은 거의 PP가 오고 사물은 ing예요. 그러니까 아까 feedback은 사물이죠? 그러니까 satisfying. 그 다음에 사람이 만약에 오면 satisfied 정답하면 돼요. 제가 밑에 물음표 해놨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bore이란 단어 아세요? B-O-R-E? 이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지루하다란 뜻일까요? 아니에요. 지루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oring이 되면 지루하게 만드는, bored가 되면 지루함을 느끼는 이란 단어가 되겠죠. 사실 지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만 말만 하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boring perso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 맞은편에 있는 그 상대방은 또 어떻겠어요? bored한 상태겠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은 PP, 사물은 ing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외우셨다가 나중에 영어 2번, 3번 다시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선 있는 그대로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ing가 붙었을 땐 하는, pp가 됐을 땐 뭐뭐 된 또는 뭐뭐를 느끼는. 그래서 감정 관련된 동사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익이 좋아하는 감정 형용사 8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encourage란 동사로 만든 ing 그리고 pp입니다. encourage는 동기부여하다 또는 뭐 사기를 북돋다라는 동사로 쓰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ing를 쓰면 동기를 부여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encouraged가 되면요. 동기가 부여됐으니까 의욕적인 직원들이 될 거예요. 선생님 이거 둘 다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둘 다 됩니다. 사실 encouraging employees도 말이 되고 encouraged employees도 말이 됩니다. 하지만 토익에서는 거의 encouraged를 많이 물어봐요. 의욕적인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는다. 뭐 의욕적인 직원들은 퍼포먼스가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encouraging이 틀린 건 아니지만 토익에서는 encouraged를 많이 물어보고 정답으로 잡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우리가 했던 satisfy예요. 뜻은요. 만족하다가 아니었죠. 만족시키다, 만족을 주다. 자, 지금 얘가 수식하는 게 sales figures라 그래서 판매 수치예요. 판매 수치는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satisfying이 정답이 되겠죠. 만족스러운 판매 수치, 수치가 잘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3번 interest라고 하면 관심을 끌다죠. interested가 되면 관심이 끌어진, 즉 흥미를 가지는 이란 뜻이 되고 interesting이 되면요. 그렇죠. 흥미로운이에요. 상대방한테 관심을 그렇죠. 끌게 만드는. 뉴스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interesting news. 근데 그 뉴스를 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interested 된 상태가 되겠죠. 4번 exhaust라는 동사로 만들어진 분사인데요. exhaust는 뭔가 소진시키다, 고갈시키다, 에너지를 다 쓰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니까 exhausting이 되면 고갈시키는, 그렇죠. 무언가의 에너지를 다 뺏게 만드는, 소진시키는 이런 뜻이 되고 exhausted가 되면요. 소진된. 우리 뭐 요즘 말로 막 털렸다 이러잖아요. 거의 그런 급이에요. exhausted manager. 아주 소진된, 에너지가 다 소진돼버리고 너무 힘든 매니저 해서 정답은 exhausted. 5번 confuse는 혼란스럽다가 아닙니다. 혼란을 야기하다, 혼란을 주다예요. confusing이 되면요. 혼란을 주는. confused가 되면요. 혼란을 느낀 거죠. 혼란을 얻게 된 거니까. marketing trends는 혼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nfusing 정답. 자, 6번 바로 갑니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예요. disappointed가 되니까 실망을 느낀 거죠. 그 다음 disappointing이 되면 실망을 주는. 주어를 보니까 a decline, 하락이네요. 하락은 감정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정답은 disappointing. 자, 7번 동사는요. please예요. please, 제발? 아니죠. 아까 제가 부사처럼 쓰는 분사구문 얘기할 때 please 뜻은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기쁘게 하다니까 pleased가 되면 기쁜, 맞아요. 기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pleasing은요. 기쁘게 하는이죠. 자, 주어는 my associate. associate는 여기선 명사로 동료란 뜻입니다. coworker, colleague, associate. 세 개 동의어 처리 많이 하죠. 자, 그럼 이 동료는 기쁜 감정을 느꼈을까요? 또는 누군가를 기쁘게 했을까요? 빈칸 뒤로 가보니까 기쁘게 한 상대방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be pleased with 이라고 정답 잡아주셔도 되고 또는 뭐뭐에 대해서 기뻐하다 해서 pleased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8번 shock, 충격이다? 아니에요. 그쵸? 충격을 주답니다. 그래서 shocking이 되면 충격적인, 충격을 주는. 그 다음에 shocked가 되면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앞에 the announcement made 오형식이죠. Our competitors. 빈칸 자리는
목적어의 보어기 때문에요. 주어를 볼 게 아니라 목적어와 일치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경쟁 업체 또는 경쟁자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겠어요? 충격 받은 상태로 만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shocked. 자, 오랜만에 리뷰 테스트 3개 연달아 풀어볼게요. 화면은 문제마다 짧게 전환되니까요. 잠깐 멈추셨다가 먼저 풀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볼게요. ABCD 보시면 형용사 어휘인데요. 우리 분사 공부를 했는데 왜 형용사 어휘를 낼까? A번에 있는 이 motivated 있잖아요. 이 단어의 해석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자, 빈칸 자리는 collection을 수식하는 자리고요. 여기서 collection은 작품이 되겠죠. A번에 motivated collection이라고 하면 동기부여된 collection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오답이 됩니다. 그 다음 B번에 있는 later, 나중에 라는 부사였죠. 버리면 되고요. C번에 나와 있는 secure, 얘는 동사로 쓸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쓸 때도 있는데 형용사로 쓸 때는 안전한, 동사로 쓸 때는 체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안전한 작품 말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의 diverse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는 분사 말고도 오답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석해서 잘 지워낼 수 있으면 좋겠죠. 2번은 가장 일반적인 분사 문제인데요. 빈칸 자리 ABCD 동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분사인 것 같기도 하고 빈칸 자리 앞뒤의 구조를 봐야 돼요. Please consult 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the relevant person. 그 다음 listed부터 directory까지 수식인 뒤에 있는 our부터 directory까지가 in에 대한 전체 명사 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길게 보긴 했지만 우리는 빈칸 자리 앞뒤만 봐도 상관은 없어요. directory 명부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가 필요해요. 바로 앞에 보니까 부사도 있잖아요. 그죠? ABCD에서 형용사 찾으니까 B와 D가 남습니다. B가 되면 업데이트 된, D가 되면 업데이트 하는. 잊지 않으셨죠? 빈칸 자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업데이트 된 명부, 정답은 updated. 만약 이 빈칸 자리가 directory 뒤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 뭐 보기로 했어요? 맞아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A, B, C, D 보기 먼저 보시죠. 그때 A번은 명사, B번은 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고 C번은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고 이거 뭐라 그랬죠? 문장의 구조를 보지 않으면요. 이 A, B, C, D 가지고는 얘가 어떤 품사인지 절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문장 앞으로 가서 the HR manager 주어입니다. 동사는 쭉 가서 assessed 평가했다란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빈칸부터 candidates까지는 앞에 있는 매니저를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죠. 즉 괄호 전체가 형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A, B, C, D에서 형용사 역할하는 애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A번은 무조건 명사잖아요. D번은요, 명사 또는 동사죠. 그러면 B냐, C냐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명사 뒤에 있을 땐 아까 뭐 하자? 맞아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자. 빈칸 뒤에 potential candidates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은 능, 동. 정답은 ing, interviewing. 분사라는 게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출제 포인트까지 전체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 3번 복습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